오늘은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인데요. 고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2일 되던 지난 11월 24일 절친이었던 구하라 씨가 향년 28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지난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를 했습니다. 한류 열풍을 이끈 K-팝 대표 걸그룹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히트곡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안무도 많았고요. 2016년 그런데 팀 해체 이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던 가수였어요. 일본에서 특히 솔로 가수로 활약을 하면서 팬미팅도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았었고 사망 직전까지도 일본에서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터라 사실은 더욱더 충격이 컸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구하라 씨는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요, 그 구하라 씨의 지인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구하라 씨 집에 찾아갔다가 발견을 했고 이후에 이제 소방 당국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구하라 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네.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도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다 공통된 반응은요. 그러니까 울음도 나지도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그냥 아니지? 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만큼 그 상황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셨던 것 같고요. 그 2주 전에 또 구하라 씨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보고 싶다고 하고 뭐 힘내라고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못 달려나갔어요. 밤 늦은 시간이라.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그 마지막 통화여서 계속 마음에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구하라 씨가 사망 전까지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징후가 있었을까요? 지난 5월에 이제 자신의 SNS에 안녕이라는 글을 이제 남기고 그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다행히 구조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의식을 잃어서 매니저가 발견하고 병원에 바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의식을 되찾은 구하라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걱정을 끼치고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최근에 너무 괴로웠다라고 심경을 전하면서 이제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제 말했었는데 사망 전날에도 이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망 전날 침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사진과 함께 잘 자라는 멘트로 SNS에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의 93% 정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뭐 미안하다거나 혹은 뭐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메시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과 무슨 식사를 한다거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의 사람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전에도 여러 신호들 우리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조금 더 세세히 살펴주지 못한 뭐 이런 안타까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계 활동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구하라 씨가 일본 활동을 계속했었고.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거는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진 그 남자친구인 최 씨가 구하라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 쌍방폭행이라고 하면서 서로의 다친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까지 SNS에 올리고 이 일이 일파만파 번지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정말 화가 났던 거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정말 그 치명적일 수 있는 사생활 동영상 문제까지 이제 불거졌잖아요. 그 과거 남자친구였던 최 씨가 이제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구하라 씨가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막 비는 그
CCTV가 또 공개가 되면서 충격이었죠. 굉장히 보는 저도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 씨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이제 전해졌는데, 당시 한 연예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시도한 것까지는 사실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결국 구하라 씨는 지난해 9월에 최 씨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가 터진 것만 해도 너무나 부담이고 압박인데 증인으로 또 재판장에 가야 된다라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자 연예인한테 너무나 가혹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유명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거기에다 또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는 건 또 얼마나 더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가 협박, 강요, 상해, 재물 손괴 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구하라 씨가 항소를 했고 최 씨도 항소장을 접수를 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불법 촬영이 아니더라고 해도 본인이 그걸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악질적이지 않나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이 된 건데요. 이 촬영물이 엄밀히 말해 지금 말해서 이게 몰래 찍었다거나 불법적으로 찍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하에서 이게 만들어진 동영상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런 사적인 모습을 담긴 동영상을 누군가가 외부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얼마 전에 막 제 턱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그냥 뭐 구하라 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냥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제 등기부등본 올렸어요. 근데 왜요? 뭐 재산 상황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재산 상황을. 근데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일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남자친구였던 최 씨는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네,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최 씨의 SNS를 보니까 바로 비공개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최 씨가 구하라 씨와 법적 공방을 벌였을 때 그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동네에서 이 미용실을 오픈을 했었었는데 뭐 파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최 씨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월요일 날 미용실을 갔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구하라 씨의 비보와 함께 현재 항소심이 접수된 최 씨의 재판에도 이목이 좀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재판은 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라 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인데요. 한 현직 판사는 구하라 씨가 1심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남긴 진술까지 모두 2심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하라 씨가 지금 피해자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하라 씨한테 이제 달린 악플들이 좀 심한데요. 불쌍한 척 하기는 제정신이 아님. 뭐 양심이 있으면 찌그러져 있어. 뭐 역시 연예인이야. 관심 끄는 건 대성공이네. 뭐 조용히 좀 살아. 뭐 이런 내용들이 달렸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악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구하라 씨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겪어보지 않고서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좀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구하라 씨한테 악플이 달릴까? 그거를 아마 구하라 씨가 저는 다 읽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를 했고 특히 이 사건 이후로 우울증이 더 깊어졌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구하라 씨가 되게 인간적인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글을 남겼어요. 생전에. 한 번쯤은 예쁘게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호소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 다음에도 바뀌지 않으니까 나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선처 없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하라 씨요, 단 한 번도 고소한 적 없습니다.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은 했지만은요, 행동을 옮긴 적이 없다는 게 본인 자체가 그 소송을 이어갈 만한 여력이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과도 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또 한번 내가 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도 해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아마 자신이 갖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한 게 30살이었더라고요. 30살일 때였는데 저의 정체성을 알고 있던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하고 뭐 그 협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고 뭐 이랬던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저도 이제 나쁜 선택을 할 뻔도 했었고 뭐 그걸 잘 이겨내서 오히려 저는 기왕에 뭐 내가 죽음도 생각했는데 커밍아웃을 뭐 못할 이유는 없다 이래서 저는 이제 커밍아웃을 선택을 했는데 그냥 곰곰이 저를 들여다봤는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었는데 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악플 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지금은 정말 심하죠. 그리고 개인 SNS에 찾아와서 그렇게 무더기로 다는데 어떻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 악플러들은 되게 연예인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심한 악플을 단 것도 아닌데 그럼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정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는 모습을 참 보이고 구하라 씨가 극복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더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말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인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아마도 친자매처럼 지내던 설리 씨의 죽음이 구하라 씨에게 무언가 굉장히 좀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정말 친했죠. 네. 예. 그때 이제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구하라 씨가 SNS 통해서 이제 영상 편지를 이제 설리 씨한테 보냈었어요. 설리야. 언니가 일본에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해. 그곳에서 정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 그래서 당시 이제 팬들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하라 씨를 너무 걱정하니까 이제 팬들에게 저는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설리 씨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 라고 해서 조금 안심을 했었는데 팬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